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 복소 함수라는 과목의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사실 그 3학년 과목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쉬운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 복소수, 연산, 그리고 복소수의 근, 그리고 뭐 조금 해석개론과 유사하긴 하지만 뭐 복소수의 부분집합이 있으면 그 부분집합의 위상적 성질, 그리고 뭐 복소수 집합에서 복소수 집합으로 정의되는 기초 복소함수 같은 것들을 다뤘습니다. 또 함수니까 우리가 극한, 연속성, 미분 가능성 이런 개념들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정의 자체는 뭐 고등학교 수학이나 대학교 수학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극한을 생각을 할 때 복소수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 접근, 오른쪽에서 접근 말고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정의한 개념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널리틱, 해석적이라는 개념인데요. 함수가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점의 주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미분 가능할 때 우리가 그 함수가 그 특수한 점, z0에서 어널리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 자체는 이제 뭐 수학원 혹은 해석개론 그거 완전히 똑같긴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니까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떤 점 G0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어보면 열심히 정의를 써서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뭔가 정의를 사용해서 쉬운 예제들만 하고 좀 복잡한 뭐 분수함수나 이런 것들은 공식을 써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수가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좋은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 복소 함수에서 한 학기 내내 쓰이는 코시 리만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그 충분 조건, 가끔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케이스를 좀 봐보고 이 전에 전 수업에서 했던 다양한 예제들을 훨씬 더 쉽게 어떤 점들에서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S라는 도메인, 즉 오픈 커넥티드 셋이 있고 F라는 S에서 정의된 복소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F가 Z0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혹은 수학 1, 2에서 봤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F'G0 뭐 보통 이렇게 오른쪽처럼 쓰는 게 자연스럽고 이 G-G0를 G의 차이, 즉 델타 G라고 넣어서 왼쪽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면 된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G0로 접근하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복소평면상에서는 이 G0로 접근하는 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Y축으로, X축으로 물론 이렇게 직선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난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직선으로 접근할 때는 항상 극한이 있지만 곡선으로 접근하면 극한이 없는 예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G0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이 있으니까 약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극한의 존재성은 정의 자체는 뭐 수학원, 고등학교 수학에서 봤던 도함수의 정의와 완벽히 동일하지만 극한의 특성 자체는 수학 2에서 봤던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성질이 유사하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의 자체는 간단해요. 우리가 예제로도 봤듯이 함수가 있으면 이 정의를 사용해서 도함수가 존재하면 G0에서 미분 가능, 그렇지 않으면 G0에서 미분 불가능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G0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G0의 어떤 네이버후드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미분 가능할 때 우리가 이 함수가 어널리틱 at G0 혹은 G0에서 해석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약간 우리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꿔 써봅시다. 그래서 어떤 R이 존재해서 우리가 이 G-G0가 R보다 작은 영역, 즉 R 네이버후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F가 미분 가능할 때 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임의의 G
in C such that G-T0가 R보다 작을 때 라고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 점이 아니라 G0 중심 스몰 A보드에 있는 모든 점에서, 그래서 이 원에 있는 모든 점에서 전부 다 미분이 가능했어야 됩니다. 맞죠? 자, 즉 이제 좀 쉽게 한글로 쓰면 G0의 적당한 근방, 즉 R A보드의 모든 점에서 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어널리틱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F가 S라는 정의역에서 어널리틱이라고 하자라고 부릅니다. 이거 연속함수나 미분 가능한 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G0에서 연속, S에서 연속, 그러면 S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에요. G0에서 미분 가능, 오케이. S에서 미분 가능, 그러면 S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이에요. 어널리틱도 마찬가지입니다. G0에서 어널리틱, 그러면 그 점에서 2번 정의를 만족하면 돼요. G0 말고 S라는 정의역 전체에서 어널리틱, 그러면 S 안에 있는 이무의 G에 대해서 그 G에서 어널리틱일 때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2번 조건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성립하면 이 조건이 만족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썼지만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F가 어널리틱이라는 것과 F가 디퍼런시어블이라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 1번과 2번 정의를 보면 우리가 다양한 예제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어널리틱이면 미분 가능은 되는데 미분 가능이면 어널리틱이 안 돼요. 그런데 왜 3번에서는 어널리틱이면 모든 점에서 어널리틱인 것과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 것이 동치일까? 그림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F가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어널리틱이면 미분 가능한 건 맞잖아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특별히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 즉 도메인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G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S가 도메인이니까 오픈이고, 그래서 적당한 네이버우드는 S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황색 조건, 즉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이 녹색 G의 네이버우드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미분 가능한 겁니다. 즉 2번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G에서 어널리틱이기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열심히 수식으로 썼으니 지금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널리틱이긴 한데 정의역이 복소수 전체면, 즉 F가 G 전체에서 어널리틱 또는 동시 조건으로 G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 우리가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뭐 완전함수 혹은 정함수 뭐 다양한 한글 표현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F는 G제곱 같은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F'은 2G였고요. 모든 G에 대해서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번 함수를 수식해라. 그러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라는 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해요. 물론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모든 점에서 어널리틱이에요. 정의역이 C 전체고 C에서 어널리틱이니까 인타이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봐봅시다. 이 함수도 우리가 분수함수꼴이니까 분모가 0이 아니면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함수도 보면은 뭐 미분하면 마이너스 G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거 정의 사용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서 미분 가능하냐? 분모가 0이 되는 점, 즉 0이 아니면 모두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0이 아닌 점을 제외하면 오픈셋이잖아요. 따라서 어널리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전체에서 어널리틱인 거예요. 하지만 인타이어는 아닙니다. 0에서는 정의 자체도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예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예제는 fg는 x의 제곱이고 미분 가능의 정의를 사용을 해서 지난 시간에 y축에 있는 모든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점을 찾아라. 그러면 g가 i, y 꼴이면 전부 미분 가능해요. 실수부가 있으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널리틱인 점을 찾아라. 그러면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는 증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림으로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도 어널리틱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림을 생각을 하면 거의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복소 평면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이 가능한 점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내가 이무의 점을 녹색으로 하나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가? 허수축 위에 있지 않으면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허수축 위에 있지 않은 점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허수축 위에서 봐봅시다.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어널리틱이냐? 어널리틱이냐를 물어보면 스몰 레이보드를 택해야 돼요. 하지만 스몰 레이보드를 어떻게 택하든 간에 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네이버우드 안에 최소한 한 점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언카운터블하게 많죠. 따라서 허수축에 있는 모든 점에서도 미분 가능할지언정 어널리틱은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역시 처음에는 우리 지난번에 예제를 볼 때는 열심히 썼고요. 지금은 복습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다 이해한 겁니다. 자, f라는 복수함수가 있고 이 복수함수를 우리 늘 하던 것처럼 실수부 u 그리고 허수부 v로 한번 나눠서 써봅시다. 이 u랑 v라는 함수는 당연히 c에서 r로 가는 실수 함수고요. 당연히 c 대신에 이 변수를 z 대신에 x, y라고 바꿔 써서 r2에서 r로 가는 함수로도 나타낸다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f라는 함수가 g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u랑 v는 r2에서 r로 가는 함수니까 그리고 변수가 x, y니까 그 각각의 편미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편미분 u를 x, y로 편미분한 것 그리고 v를 x, y로 편미분한 것이 각각 g0에서 존재합니다. 이건 그냥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g0라는 점 말고 나머지 점에서는 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g0에서만 중요해요. 자,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4개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2개씩 짝지어서 나타납니다. 즉 ux랑 vy랑 같고 uy랑 마이너스 vx가 같습니다. 이것도 4개의 편미분들은 각각 함수고 모든 점에서 같을 필요는 없어요. 단 g0라는 한 점에서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2번 조건이 워낙 중요하니까 얘를 g0에서의 코시 리만 이퀘이션 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조건이 만족한다 대신에 g0에서 코시 리만 방정식이 성립한다 라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문제 없죠. 2번에서 2개는 그 양쪽에 나오는 4개의 식들은 전부 다 함수고요. 그 2개가 같은 게 모든 점에서일 필요 없어요. g0라는 점에서만 이라는 것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2가지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코시 리만 방정식 그러면 저 위에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2개의 개념인데요. 얘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식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연두색이 만족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fx는 f라는 함수, 즉 u 더하기 iv라는 함수를 x로 편미분한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맞죠? 여기에 i를 곱하면 그 순간 얘는 iux-vx가 되겠습니다. 자, fy는 당연히 u 더하기 iv라는 함수를 y로 편미분한 거예요. 이 둘이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실수부가 같으니까 uy랑 마이너스 vx가 같은 거예요.
허수부가 같으니까 vy랑 ux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조건과 이 fy는 ifx라는 조건과 저 2번 조건, 즉 z0에서 코시 리만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조건은 같은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 1번 조건의 가정이 성립한다고 합시다. 즉 g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g0를 물론 이제 정의를 사용해서 극한을 보여야 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 함수를 x로 편미분한 거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것 왜 그런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fg'은 정의가 이 z의 차이, 즉 델타 g가 0으로 갈 때 델타 g분의 뭐 fg0 플러스 델타 g 마이너스 fg0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f가 g0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으니까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존재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극한이 잘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하니까 우리가 g0에 접근하는 방향을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즉 g0에서 수평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봐요. 이러면 이 델타 g가 델타 x 플러스 i 델타 y인데 델타 y 방향은 없으니까 그냥 델타 x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니까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아무 방향을 택해도 극한은 똑같을 테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이거를 x축과 y축을 나눠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델타 x 귀찮으니까 쓰지 맙시다. 델타 x분의 f x0 더하기 델타 x, y에서 f x0, y0인가? y0를 뺀 것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f라는 함수의 x축 방향으로의 편미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의 x축 방향의 편미분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풀어 쓴 게 저기 노란색 괄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쳤으면 방금 계산한 것처럼 자, 이거를 fxg0라고 써도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시 리만 방정식이 성립할 때 그 조건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특정 조건 하에서 임플라이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간단하게 이 정리를 한번 보여봅시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여기 복소평면이 있고 여기에 t0라는 정의역에 있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미분 가능하면 t0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든 간에 극한이 똑같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향에서 x축 방향으로 접근하는 z를 생각을 하고 또 y축 방향으로 접근하는 g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g0에 접근하든 y축 방향으로 g0에 접근하든 극한이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증명이 됩니다. 자, f'g0를 아주 간단하게 극한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뭐 델타 g가 0으로 갈 때 델타 g분의 f의 g0 플러스 델타 g에서 f의 g0를 뺀 것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미분 가능하니까 어떤 방향을 따라서 가든 값이 똑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방향을 따라서 갈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델타 g가 델타 x 플러스 i 델타 y인데 델타 y가 0인 거예요.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랑 똑같습니다.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x0 플러스 델타 x, y0 빼기 fx0, y0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저 위에 하늘색으로
바로 위에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y0는 변하지 않고 x에 있는 코디네이트만 변하고 그 값은 x0입니다. 맞죠? 따라서 얘는 f를 x로 미분한 것의 g0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방향, 즉 y축 방향을 따라서 z, 즉 g0 플러스 i 델타 y가 g0로 접근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는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g, 즉 i 델타 y, 그리고 위쪽은 똑같이 g0에다가 i 델타 y만 더하니까 x0, y0 더하기 i 델타 y 빼기 f x0, y0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앞이랑 똑같이 f를 y로 미분한 것이네요. 맞죠? i가 남아있다. 나누기 i가 되겠네요. 이 둘이 똑같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얘를 정리하면 우리가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합쳐서 쓴 i 곱하기 fx g0라는 값이 fy g0라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fy는 ifx라는 식이 g0에서 성립하고, 따라서 코시리만 방정식 두 개가 만족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증명이었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미분 가능하면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 되진 않습니다.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미분 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적인 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g0 주위에서, 즉 g0의 입실론 네이버드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미분 가능한지를 얘기를 하려면 g0 주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정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체크하기 굉장히 쉬운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익숙한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네 개의 도함수, 즉 ux, uy, vx, vy라는 네 개의 편미분이 g0 근처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g0 딸랑 한 점에서만 존재하면 안 돼요. g0의 적당한 네이버우드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네 함수가 g0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근데 A, B라는 조건은 이제 엄청 이상하게 생긴, 이제 우리가 발레처럼 얘기할 이상하게 생긴 예제들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복수 해석학을 한 학기 내내 할 때 사용하는 좋은 함수들에서는 대부분 다 아주 간단하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둘에 막 매몰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를 하긴 해줘야 되는데 거의 자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 컨디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코시리만 방정식이 G0에서 성립해야 됩니다. 즉 UX는 VY, UY는 마이너스 VX가 모든 점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G0에서는 성립해야 돼요. 얘가 함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G0에서의 값이 같아야 돼요. 나머지에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함수니까. 그 다음에 UY랑 마이너스 VX도 G0에서의 값이 같으면 돼요. 나머지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조건이 만족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F가 G0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모든 그 경우에 코시리만 방정식이 존재한다고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역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A, B가 성립하니까 이제 C만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자, 이거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그 수학2에서의 정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 수학2에서의 정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F가 R2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쳐요. F가 물론 이제 아주 엄밀하게 수학2에서 다루지는 않고요. 선형대수가 필요하니까. 그 수학2에서 이제 흘러가는 얘기로 이제 F가 x0, y0에서 이제
함수를 평면으로 잘 근사 가능하다라는 것, 즉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의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혹시 미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해석개론에서는 엄밀하게 증명을 하죠.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편미분이 존재합니다. 그쵸? 모든 점에서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x0, y0라는 점에서만 존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편미분이 존재한다고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냐?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데 조건을 하나를 넣으면 얘가 참여해요. 어떤 조건을 넣냐면요. fx랑 fy가 x0, y0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넣으면, 물론 그래서 그 주위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연속이라는 조건을 넣으면 얘가 됩니다. 우리가 복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코시리만 방정식에 대한 조건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자, f가 있다고 쳐요. f가 g0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럼 코시 리만이 g0에서 성립해요. 여기 되냐? 당연히 안 됩니다. 이상하게 생긴 반례들이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ux, uy, vx, vy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4개의 편미분이 연속이면 돼요. 그래서 이 수학 2에서 봤던 편미분이 존재한다고 함수가 미분 가능해? 당연히 아니지만 편미분이 연속이면 돼요. 그래서 편미분이 연속이면 또 좋은 점이 더 있지. 뭐 uxy 아니지 fxy가 fyx랑 같고 뭐 이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사실 증명의 아이디어도 똑같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라서 완전히 똑같은데요. 복수함수에서도 미분 가능하면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한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편미분들이 연속이면, 그러면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하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A, B에는 이 편미분에 대한 조건을 썼지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볼 예 중에 희한한 예제들이 아니면 A, B는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만족한 함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증명이 이제 뭐 한번 보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증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학과 3학년 과목이니까 한번 증명을 간단하게만 해보고, 그리고 얘를 사용을 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다양한 예제들이 어떻게 코시리만 방정식을 사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함수가 어떤 점에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툴로 쓰일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증명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증명을 한번 봐봅시다. 이제 ux, uy, vx, vy라는 4개의 편미분이 있고 g0에서 연속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코시 리만 방정식이 g0라는 점에서 성립한다고 해봅시다. 우리의 주장 f가 g0에서 미분 가능하다를 보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클레임은 f를 g0 플러스 h 빼기 fg0 나누기 h를 봐요. 얘는 h, 즉 델타 g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고 사실은 그 값이 f를 x에 관해 편미분하고 g0를 넣은 값이랑 똑같다. 즉 uxg0 더하기 ivxg0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하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vyg0 마이너스 iuyg0 라고 쓸 수도 있겠어요. 델타 g라고 쓰면 귀찮으니까 우리가 그냥 h로 나눠서 쓴 겁니다. 자, h도 우리 델타 g를 델타 x 더하기 i 델타 y로 쓰는 거랑 똑같이 h를 이렇게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라고 쓰기로 합시다. 문제 없죠.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써보고 싶어요. 먼저 이렇게 h분의 1 u 집 0 플러스 h 빼기 ug,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 클레임에서 분자가 실수부일 때만 먼저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자, 얘 우리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h분의 1은 놔두고요. 처음 거를
나눠서 쓰면 x0 더하기 델타, 그 다음에 y0 더하기 에타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x0, y0 라고 나눠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 동시에 움직이면 우리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뭐 y좌표로 먼저 움직이고 x좌표로 나중에 움직이는 것. 그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둘로 나눠 쓸 수 있겠네. u x0 플러스 크c y0 플러스 에타에서 y좌표만 먼저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는 y좌표는 그대로 두고 어디 보자. 뭔가 오타가 있군요. 여기에 y0, 여기도 y0예요. 그래서 x좌표만 움직이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제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y좌표만 움직이는 것을 빼주고 그 다음에는 y좌표만 움직이는 것을 더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식을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식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h분의 에타, 여기 이거 대신에 h분의 에타 곱하기 에타로 쓸 수가 있고요. 에타분의 1로 쓸 수가 있고, 이 에타분의 1 곱하기 이 빨간색 점선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그냥 전형적인 y축 방향으로 변할 때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네요. 앞에 있는 좌표인 x0 플러스 에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뒤에 우리가 이거잖아요. 지금 이 형태가 어떤 거냐, 뭐 y0 플러스 에타 앞에 있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빼기 y0, 이거 나누기 에타분의 1, 이걸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 였어요. 우리 평균값 정리를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u 프라임 y에 대한 미분이에요. y0 플러스 어떤 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어떤 점이어야 되지? 여기는 y0, 여기는 y0 플러스 에타, 그 사이에 있는 점 y0 플러스 에타 틸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값 정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평균값 정리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합쳐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h분의 에타. 자,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통째로 묶읍시다.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이 나머지를 통째로 묶어서 평균값 정리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u를 y로 미분한 것, x0 플러스 크시는 뭐 그대로겠지, 뭐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y0 플러스 에타 틸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에타 틸다는 0과 에타 사이에 있는 수예요. 마찬가지로 뒤에도 h분의 크시, 그 다음에 u를 x로 편미분한 것, x0 플러스 크시 틸다, 그 다음에 y0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물론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이 크시가 아니라 에타 틸다는 에타보다 작아야 되고요. 크시 틸다는 크시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의 내용이었어요. 얘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써봅시다.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uy에 뭐 z1이라는 점들을 그냥 통째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썼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h분의 크시 ux에 뒤에 있는 점을 통째로 합쳐가지고 g3라고 한번 써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밑줄 친 부분도 그냥 뭐 x0, y0 근처에 있는 한 점이니까 그냥 g3라고 쓴 거예요. g2라고 안 쓴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따라서 얘를 합쳐서 실수부에 대해서 계산을 했으니까 허수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v g0 플러스 h에서 v g0를 뺀 걸 생각을 해요. 똑같겠네. 똑같으니까 결과만 한번 써봅시다. 얘는 h분의 에타 vy의 g2 라고 쓸 수가 있고요. h분의 크시 vx의 g4 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네 점들은
당연히 G랑 아니지 G0랑 되게 가까운 점들입니다. 둘의 차이가 크C의 절대값 더하기 에타의 절대값보다는 작은 애들이에요. 맞죠? 자, 따라서 우리의 결론 H분의 FG 플러스 H에서 G0 플러스 H에서 FG0를 뺀 이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H분의 에타 그리고 나머지 묶을 수 있어요. UY G1 더하기 IV G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H분의 끝이고요. UX G3 더하기 IVX G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여기서 이 GI들은 당연히 H가 0으로 갈 때 G0 근처에 있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식을 제외하고 자, 싹 날려버립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위에 있는 극한이 fx g0로 수렴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얘를 양쪽으로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h분의 크c 더하기 i 에타 fx g0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h분의 에타로 가르면 ifx니까 fy가 되겠습니다. 코시리만 방정식이 g0에서 성립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h분의 크c가 남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대로 쓸 수밖에 없네. 따라서 목표 h분의 fg0 플러스 h 마이너스 fg0 이 값이랑 fxg0 이 값의 차이가 우리가 충분히 잡기를 원했어요. h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값을 h분의 에타일 때는 얘를 빼고 h분의 크c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얘를 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식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첫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uy g1에서 uy g0를 빼요. 그 다음에 ivy g2에서 ivy g0를 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황색 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주황색을 한번 빼봅시다. 그리고 허수부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h분의 크c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ux g3에서 ux g0를 빼고 그 다음에 또 ivx g4에서 ivx g0를 뺀 것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 절대값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이 h분의 크c랑 h분의 에타는 전부 다 1보다 작거 나갔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에 있는 식은 각각의 파트들을 이렇게 4개로 쪼개서 삼각 부등식을 쓰는 순간 uy g1 빼기 uy g0 이거 나머지 3개도 명확하네요. i는 뭐 절대값을 취하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나머지 4개도 똑같겠죠. 2개는 쓰지 맙시다. 이 위에 있는 거 그냥 똑같은 거니까. 자, 얘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h가 0으로 가면 G1, G2, G3, G4라는 4개의 점은 G0로 가니까 이 값도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따라서 우리의 결론 조금 복잡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이 H분의 FG0 플러스 H 마이너스 FG0 즉 미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 극한이 fxg0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보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코시리만 방정식 정리1의 파셜 컨버스 즉 정리2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 증명 자체는 이제 우리가 2가지를 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수렴한다 대신에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처럼 입실론 델타 아구멘트를 명확하게 써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썼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엄밀한 아규먼트들은 보통 해석개론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증명이 이제 뭐 뒤에 더 복잡한 증명도 나오긴 하지만 이 챕터 2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증명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냥 평균값 정리를 딱 4번 쓴 계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나서 이해가 되고 나면은 이 증명을 사실 그렇게 복수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명 한 번 이해하고 나면 뒤에 예제들에 훨씬 더 집중해도 됩니다.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들을 코시리만 방정식을 써서 빨리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fg가 g제곱이라고 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엄청 당연하게 실수부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허수부 함수는 i 2x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우리 u라는 함수가 이거고요. v라는 함수가 이거인지 알고 있습니다. ux 구해봅시다. 2x인가? 맞죠? uy 마이너스 2y인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xy에 관한 함수로 볼 때 너무 당연하게 모든 R2에서 다 존재하고 연속이네요. 그래서 역함수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상한 이그젠플이 아닌 한 A, B 조건은 따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런 예제가 있긴 있어요. 우리도 볼 겁니다. 자, VY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EXY를 Y로 편미분한 거니까 EX잖아요. 오케이. VX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로 편미분한 거니까 EY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코시리만이 성립해요.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맞죠?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였어요. ux, uy, vx, vy가 존재하고 연속이다. 이 언급도 해주긴 해야 돼요. 하지만 딱 보면 첫 번째 컨디션은 뻔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조건 때문에 정리 2에 의해서 f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즉 인타이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물론 얘를 그 데리버티브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렇게도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fg의 미분이 뭐였지? 아까 어떤 방향으로 미분해도 괜찮다 그랬으니까 x축 방향으로 델타 g가 0으로 갈 때 미분해도 상관없어요.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u를 x로 미분해 봐요. 그럼 2x네? 맞죠? v를 x로 미분해 봅시다. 그럼 2y네? 그러면 2로 묶고 나서 x 더하기 iy니까 2g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미분 불가능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얘 x-iy 라는 식입니다. ux 한번 구해봅시다. ux는 1이고요. vy는 마이너스 y를 편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맞죠? 서로 다릅니다. 물론 uy랑 vx의 마이너스는 0으로 똑같아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식은 계산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왜? 코시리만 방정식의 첫 번째 식이 만족 안 하니까 두 번째 식은 볼 필요도 없이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 2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g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우리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동치라고 얘기를 하려면 ux, uy, vx, vy가 존재하고 연속인가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다 상수함수니까. 그쵸? 그래서 엄청 희한한 예가 아니면 이게 존재하고 연속인가는 거의 바로 눈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봐봅시다. 이거 x제곱이라는 함수예요. u는 x제곱이고요. v는 0입니다. 코시리만 방정식 한번 써보죠. 뭐 쉽다. ux는 2x고요. vy는 0입니다. uy는 뭐 볼 것도 없이 0이고 마이너스 vx도 볼 것도 없이 0이네. 따라서 코시리만 방정식이 이때는 어떨 때는 성립하고 어떨 때는 성립 안 하겠네.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은 x는 0이네. 맞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함수는 전부 연속이에요. 이퀄이 빠졌군요. 전부 연속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결론, x가 0일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가 differentiable at g, if and only if g의 x좌표가 0일 때. 앞에서 정의를 사용해서 조금 까다롭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만 코시리만 방정식을 쓰면 동치 조건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구나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를 봐봅시다. 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예예요. 이제 좀 빨리 해봅시다. 이것도 u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v는 0이다. 엄청 간단한 식이네. 맞죠? ux는 2x, 얘가 vy랑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uy는 2y고요. 얘가 마이너스 vx, 즉 0과 같은가? xy가 0일 때. 맞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데리버티브 존재하고 연속이, 복소평면 전체에서 존재하고 연속인 건 너무 당연하니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g가 원점일 것. 맞죠? g가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 g가 원점이 아니면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미분이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예제 똑같겠죠. 이거 uv 이거 찾을 수 있죠. 이거 uv 형태만 써놓고 코시리만 방정식은 체크해 보기 바래요. 자,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iy를 분자와 분모에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코시리만 방정식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 xy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0이 아닌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자, 6번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 함수는 x와 y로 정의된 좀 희한하게 생긴 함수입니다. 사실 이 함수가 이 복소 함수 한 학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에 속하는 함수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 우리는 이런 함수를 정의를 안 했어요. 얘가 어떤 점에서 미분이 가능할까? 딱 봐도 x에 관해 연속인 함수, y에 관해서 연속인 함수들을 곱해 놓은 거니까 이거 뭐 그 편미분이 연속인지 존재하는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겠다.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u는 뭐야? ex 코사인 y고요. v는 ex sin y가 되겠습니다. i 쓰면 안 돼요. 자, ux는 지수함수의 미분이니까 v를 y로 미분하는 거랑 똑같겠습니다. u를 y로 미분하면 코사인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2x sin y가 되나요? 이건 마이너스 vx랑 똑같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x, y에 대해서 4개의 함수, 이 함수, 이 함수가 같고요. 또 4개의 함수 중에 나머지 두 함수, 이 함수, 이 함수가 같은 거예요. 즉 코시-리만 방정식이 모든 점에서 다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 더 짧게 쓸 수 있죠. 인타이어 펑션인 겁니다. 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예제를 딱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복소 선적분을 할 예제들은 이렇게 희한한 함수들은 잘 안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항상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함수 우리가 조금 쉽게 한번 써보죠. 이거 뭐 x 더하기 iy분의 x 마이너스 iy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분의 x 마이너스 iy의 3승인가? 그래서 u, v로 따로 쓰면 u는 3개, 그 다음에 iy는 2번 해야 되는 거니까 3xy 제곱, 그 다음에 v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에 i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선 y의 3승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x제곱 y, 그냥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u랑 v를 구했습니다. 맞죠? 물론 g가 0이 아닐 때요. g가 0일 때는 당연히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 ux 0,0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는 뭐야?
정의에 의해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즉 편미분이에요. 델타 x분의 u에 델타 x, 0 빼기 u 0,0인데 이 식에서 보면은 아래는 델타 x 그대로고요. 위에는 y가 0인 형태니까 그냥 0이네. 따라서 y 부분은 싹 날아가 버리고 델타 x분의 델타 x가 남겠다. 그래서 1이 됩니다. vy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y가 0으로 갈 때 그 델타 y에 대한 극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v의 0, 델타 y 빼기 v 0,0이 되니까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x에 대한 부분 날라가겠죠. 그 다음에 y제곱분의 y의 3승이니까 y만 남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분모도 분자도 델타 y가 되겠어요. 즉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엄청 당연하게 역시 마찬가지의 계산으로 uy랑 마이너스 vx랑 이것도 0으로 같다. 바로 보일 수 있어요. 단순 계산입니다. 자, 따라서 코시리만 방정식이 0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분의 정의를 사용을 하면 F'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책에 연습 문제로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권장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미분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ux랑 vy라는 함수들을 생각을 했더니 얘가 물론 그 0 근처에서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0에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희한한 이그젬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분수 함수 꼴로 표시가 돼 있으면 ux, uy, vx, vy가 연속인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 까다롭진 않아요. 자, 우리 이런 8번째 같은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도 이제 x와 y에 관한 함수예요.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점을 전부 찾아라. 뭐 u가 x의 3승이네. 따라서 ux는 3x의 제곱. 그 다음에 vy는 1-y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네. 따라서 이거 두 개 같아야 돼요. u를 y로 미분하면 뭐 0, v를 x로 미분해도 0.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봤자 0. 그래서 둘은 항상 같으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은 3x제곱 더하기 1-y제곱은 0인 거네. 제곱 더하기 제곱 꼴이니까 x는 0,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도 0, 즉 y는 1이 되어야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g가 i일 때만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가 g는 i에서 미분 가능하고 g가 i가 아니면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항상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7번 같은 일이 왜 안 일어나지? 미분해 놓은 함수는 너무 당연하게 모든 복소평면에서 다 존재하고 x, y에 관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따라서 결론 f는 미분 가능하다. g가 i일 때만. 나머지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일반적인 함수를 역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즉 px 나누기 qx 같은 함수를 레이셔널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항식 px를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노미얼은 그냥 이제 우리가 x, n승 같은 함수들이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니까 얘네들 그냥 곱해놓으면 다 미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이 함수는 인타이어라는 걸 알아요. 즉 C 전체에서 어널리틱입니다. 레이셔널 펑션 같은 경우는 어떤가? 인타이어 나누기 인타이어, 어널리틱 나누기 어널리틱이니까 어널리틱이에요. 단 Q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타이어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Q가 0이 아닌 모든 점에서는 P가 아니고 Q죠.
어널리틱입니다. 얘를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Q는 다항식이니까 근이 많아야 유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평면을 이렇게 그렸어요. Q의 근들을 골라라. 그러면 Q의 근들이 이렇게 유한계가 있겠습니다. 점들이. Q의 근들은 이렇게 유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이 파란색 점들을 빼면, C에서 이런 점들을 빼면 이건 오픈셋이잖아요. 그리고 커넥티드잖아요. 이무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직선들 몇 개로 이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널리틱이 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Q가 상수함수면 당연히 인타이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타이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코시리먼 방정식을 가지고 그 정의가 잘 되어 있는 복소함수들이 어떤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어떤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얘네들의 간단한 응용 그리고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